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10만이 8회. 지금 이제 지윤님과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태까지 또 좋았던 종목들이 또 많이 있죠.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저번 주에 건설기계 섹터가 좋아 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탑픽으로 대창단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맞아요. 어, 이제 보시면 오늘 또 떴네. 네, 오늘 이제 딱 좋은 상승파를 음, 보여줘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날 이제 음봉에 음, 이제 방송이 나갔고 이제 월요일에 사셨으면 오늘 이제 고가 기준으로 한 8% 수익이 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근거가 이 종목을 분석했던 근거가 추세선을 돌파했다. 음, 그리고 이제 네, 휩소 패턴, 장대 음봉을 장악하는 패턴이 음, 음, 나왔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이제 급등화살표 신호가 떴기 때문에 네, 못 파신 분들이라도 이제 계속 추가 홀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저점을 계속 높이고 네, 올라가고 파동도 지금 계속 세게 이어지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계속 끌고 가시고, 그리고 또 모아가셔도 좋고,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종목으로 백강 산업을 말씀드렸는데 음, 얘는 아쉽게도 그냥 다음 날에 바로 음, 촬영 저희가 목요일에 했는데 음, 금요일에 바로 한 12% 쏘고 이제 월요일에 음, 시가에 잡으셨다면 뭐 약수익 정도 한 5에서 6% 정도 약수익 정도 나오는 구간이 나왔고요. 지금은 아쉽게도 이제 5위평을 이탈하면서 이제 살짝 약간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장세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길게 봐서는 뭐 아직 네, 맞아요. 네 아직 모아가도 괜찮긴 한데 타점을 잡아서 모아갈 네, 만한데 이제 네, 제가 말한 그 상승 네, 이유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다른 분석 근거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방송을 이제 주말에 보시고 월요일 날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금요일 날 저런 윗꼬리가 달린 음봉 캔들이 나오면 월요일 날 안 사시는 게 맞습니다. 네, 월요일 날 안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본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매물대 박스 라인에서 이제 매집을 계속 해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아직 그냥 매집 네, 기간 매집 중이고요. 중입니다. 네, 근데 좀 특징적인 게 이제 막내에서 살짝 다이버전스 상승 파동이 보이거든요. 네, 네, 네. 이제 이걸 분봉으로 120 분봉으로 보면 이제 둘째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었다가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게 일단 여기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이제 이 구간에서 빠지더라도 이제 다시 역헤드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갈 확률이 더욱 네, 높아졌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은 화목한 낮이었는데 네, 거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아, 막 당장 반등을 해가지고 막 쏘는 그런 게 아니라 승범 지유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날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이 하도 많으니까 이거는 천천히 모아갈 종목으로 이렇게 두 분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 이한님하고 민영님 청출어란 방송에서도 두 분들도 그렇게 보셨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 제가 혹시 모를까봐 이제 모아가기 관심 종목, 음, 트레이딩 관심 종목 이렇게 구분을 해서 또 네네네. 해놨으니까 네, 저번 주 방송 참고하시면서 계속 진행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가져온 종목은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음, 이제 다음 주에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음, 방한을 한다는 소식도 있고 음, 이제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제 한국이랑 사우디랑 정상회담을 한다는 얘기가 이제 한 달, 두 달 전에 음,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게 살짝 묻혀 있는 상태인데 차트가 지금 자리가 괜찮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유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유신을 보시면 이제 길게 이때가 이제 네옴시티 음, 테마로 이제 길게 올라갔는데 이제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도 이제 예쁘게 받은 상태고요. 네네. 1대1 패턴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 음.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대1 패턴을 어떻게 본 건가요? 1대1 패턴이 이제 하락한 기간 1대1이 아니라 1대2 1대1. 패턴이에요. 네. 그럼 오히려 더 좋습니다. 네네. 1대1보다 기간 조정을 네, 더 많이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월봉부터 보시면 이제 월봉을 음, 보면 계속 이렇게 등락을 많이 보이는 이제 급등주의 성격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음, 현재 자리는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타점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을 봤을 때는 이제 둘째에서 히든이 아니라 클래식 상승 다이버전스 네. 패턴이 보입니다. 네. 근데 이 패턴이 진짜 희귀한 게 60, 120, 242평이 정변인 상태에서 둘째가 이제 다이버전스 상승 파동이 나왔기 음, 때문에 음, 이러면 이제 52평이 22평 위로 뚫고 그러면 이제 22평이 위로 돌면서
이제 급등하는 모양새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원래 상승 다이버전스가 정배열 패턴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얘는 좀 희귀하게 아주 강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 세게 당겨줘서 지금 그 여유가 돼서 저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보면 이제 고점 저점의 중심값 아래에서 놀고 있지만 이제 중심의 중심값 위에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추후 이제 중심값을 돌파하면서 한 5만 원짜리 네. 4만 5천 원에서 5만 원짜리까지는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매집은 어떻게 하나요? 매집은 이제 일봉에서 또 화살표 신호가 떴거든요. 네. 이 화살표 신호를 이제 저는 기준봉으로 보고 현재 자리 이제 3위평이랑 이제 현재 자리가 한 3위평 정도 되고 이제 파란색이 5위평인데 이 구간에서 1차 매집을 하고 이제 22평 저 같으면 이 종목은 22평을 손절선으로 잡고 좀 넉넉하게 모아갈 것 같습니다. 22평이 지금 현재는 대략 얼마? 22평이 약 33,600원짜리입니다. 그럼 손절 구간 엄청 짧게 잡으셨네요. 네, 한 이 정도에서 매집 1차, 한 2차 그리고 이 22평 혹은 이 장대 양봉의 종가 혹은 저가 이탈 시 이제 손절하는 전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네네. 취향껏 손절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트레이딩 뷰로 이제 볼 거거든요. 네네네. 트레이딩 뷰로 보면 이 유신이라는 종목이 정배열 종목이어서 그런지 이제 주봉 큰형이랑 궁합이 이렇게 잘 맞습니다. 주봉 큰형이 이제 얘가 22년 12월에 처음 골크가 나고 한 26주 동안 랠리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 골크 타이밍은 22년 2월에 골크가 나고 이제 한 20봉 올라간 다음에 쉬다가 이제 36주간 계속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제 처음 그 다음 골든크로스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 분석을 한 대로 계속해서 상승파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주봉 큰형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저도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손익비가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손절 구간은 짧은데 위로 먹을 수 있는 거는 훨씬 더 큰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봤을 때 1,000억 정도였는데 1,000억이 맞나 모르겠네요. 그 시총이 네, 1,000억입니다.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는 종목이에요. 몇십억으로도 휘두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개인이 그냥 돈 많은 개인 한 명이 휘두를 수도 있는 시총이라서 맞습니다. 네, 조심히 하셔야 되고 조금 더 그 긴장을 하셔서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얘는 좀 넉넉고 그냥 좋겠지 하고 이렇게 사고 둘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총은 아니라서 사실 분들은 정말 잘 관찰을 하셔야 되고 지금 지훈님이 말씀해주신 그 기준 근거들을 잘 체크를 계속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차트는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일단 차트 관점에서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네, 맞습니다. 일단 기준이 이탈하면 이제 네. 바로 자르시는 걸로. 네, 바로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한미 글로벌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안 했습니다. 아니구나. 네. 한미 반도체 한번 좋다고 하고 설명하고 넘어가요. 네. 이게 한미 네. 글로벌도 똑같은 네옴시티 관련주인데 그 아까 유신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얘는 더 상단에 위치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오히려 더 힘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주봉에서 이미 답이 내려진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이제 둘째에서 클래식 상승 다이버전스를 찍고 올라가고 있고 큰형은 이제 히든 다이버전스 상승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과열권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이제 일봉이나 분봉상 뭐 어떠한 눌림이 있든 이제 이 종목은 뭐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 후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얘는 일단 주봉 파동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좋으면 일단 현재 오늘 한 10% 정도 잡고 보거든요. 오늘 딱 마침 네. 음봉도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오늘 그냥 10% 정도 잡고 나머지는 좀 떨어지면 한 칸 건너뛰고 밑에서 모아가야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쟤는 많이 안 올리고 그냥 쏴버릴 수도 있거든요. 저도 동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트레이딩 뷰로 네.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제 한미 글로벌이 얘도 이제 주봉 큰형이랑 잘 맞습니다. 근데 이게 주봉 큰형이 이제 얘가 20, 12, 12 스토캐스틱이 이제 20캔들로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세가 잘 터지면 20캔들 동안 상승이 나오고 비추세 구간에서는 10캔들 정도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게 이제 골크가 나면 최소 한 10봉 정도는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 9월 30일에 골크가 난 후에 약 10봉 정도 상승세가 나왔고요. 이제 20년 5월에 골크가 나고 한 14봉 정도, 30% 정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년 11월 그리고 21년 11월에도 골크가 주봉에서 골크가 나고 이제 20봉, 17봉 동안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히든 다이버전스 상승 패턴을 만든 상황에서 골크가 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최소 이제 10봉가는 이제 10주 동안은 상승세가 이제 거의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눌려도 전고점.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원래 오늘 바로 치고 갈 줄 알고 이 종목을 소개를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바로 올라가는 흐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이제 엄청난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음, 이제 어제 시간에서 4%가 급락을 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밀어버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기관이 엄청 팔고 있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일별 매매 동향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기관 누적 수급표를 보시면 여전히 이제 이게 빨간색이 기관 보유 수량이거든요. 기관 보유 수량이 이제 검은색 개인 보유 수량을 골든크로스 낸 후에 계속해서 고가에 머무르고 있고 3월 말에 완전 수급이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4월 초에. 그리고 개인은 오히려 이제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개인이 물렸다고 지금 기관이 이렇게 바로 막 빼는 게 아니라 네네. 그쵸. 오히려 저는 흔들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네. 누적 수급표를 봤을 때 네, 차트로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 4월 초 한번 차트를 한번 봐주세요. 4월 초요. 네, 어디 차트에서? 여기 거기 좀 올라가는 구간에서 개인은 다 팔고, 네 네, 기관이 다 매집을. 오히려 이 상승파를 지금 기관이 만들었다. 네, 기관이 만들었는데 솔직히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은 나오기가 네. 매우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종목을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검은색 차트가 종가선 차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시면 빨간색 기관 보유 수량이랑 종가선 차트랑 비교를 해보시면 기관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네, 이때까지 이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기관이 이렇게 팔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지금 올라가고 있을 때 종가가 올라가고 있다. 네. 즉 이제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트레이딩뷰에서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이제 이것도 다들 사용해 보시면 좋은 게 여기 왼쪽에 음. 픽스트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이라는 기본으로 기능이 있는 있습니다. 겁니까? 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둘이. 저도 저거 안 써봐가지고. 근데 이게 매물대를 알려주는 그거예요. 네, 그 영문에 있는 것처럼.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점부터 이제 현재가까지 찍어보면 이제 이 하단 부분 네, 31,200원 자리에 매물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세다. 네. 매물대가. 그럼 이제 이동평균선 지우고 캔들만 한번 보면 이 자리를 한번 이제 박스로 칠해보고 캔들 패턴만 봤을 때 이 밑에 자리에서 큰 쌍바닥 패턴을 찍었습니다. 근데 아까 주봉에서 봤듯이 이때는 이제 둘째에서 클래식 상승 다이버전스를 찍으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매물대 박스를 뚫은 후에 그 위에서 이제 쌍바닥 패턴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눌리더라도 이제 저점 높이 3바닥 패턴으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고 설사 이 구간을 이탈을 하더라도 저는 이 추세 라인과 이 매물대 박스는 지지를 하면서 다시 재차 올라가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에 버퍼가 생길 뿐 눌리더라도 그렇죠. 오히려 더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 종목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시가총액도 4천억 정도기 때문에 접근하기에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대체제인데 얘는 좀 패턴이 매우 느리고 네. 좀 급등락도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두 종목이 날라갔을 경우에 이제 대체제로 한 2등주, 3등주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못 잡으신 분들만 한번 관심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 전략이? 사실 얘를 지금 1차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앞에 두 종목들 대장주들이 날라갔을 때 얘를 이제 그 짝짓기 매매로 이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잡아야 되는데 앞에 두 개를 못 잡으면 네. 얘라도 잡아라.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얘는 이 정도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네, 마무리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고 그러면 바로 이어서 승범님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10만이 8회 지훈님에 이어서 승범님과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SK 바이오사이언스 아까 저 화목한 낮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엄청 세게 올라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제가 이제 4월 여기 보시면 4월 17일 날 음, 블로그에 적은 종목인데
보시면은 이때도 이제 주봉에선 바닥 패턴이 나왔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봉에서 보면은 여기서 강력한 수급이 여기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밑에는 지지 구간이 돼서 여기서 매집을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종목 분석을 하고, 이제 손절 라인은 이 완전 전저점 라인을 잡은 다음에 이 매도 익절 라인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익절 라인이라고 한 이 매수 진입 가는 구간이 76,600원까지였어요. 근데 네네. 보면은 거의 76,600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오늘 한 15%, 14% 정도 지금 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한 분할 매수를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거래일 분할 매수 이제 그냥 대표님의 정석 방법대로 하셨다면은 이제 한 평균 단가 한 2쯤 될 수 있는데, 이쯤에서 이제 수익권이 한 10%에서 9% 정도 된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수급이 한번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들어온 종목은 눌림에서 이제 이런 전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이제 증명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한다면 일단 이쪽 라인은 지금 어느 정도 이 전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반 정도는 한번 털고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블로그에서 분석했을 때는 여기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맞아서. 네, 9만 원 선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분석을 했으니 더 자세한 분석은 제 블로그에 4월 17일 날 쓴 종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저저번 주 신마님부터 계속 끌고 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대 인프라 코어인데 이 종목은 지금 계속 이제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 소개한 라인에서부터 벌써 한 2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일단 제 매매질량 일단 11,000원에서는 이제 절반 털고 12,000원, 13,000원 라인에서는 일단 끌고 온 비중 전부 다 청산하겠다. 이런 전략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 전략의 이유가 일단 지금 이 종목별 투자자 누적 순매수를 보면은 지금 개인의 물량은 완전 없고 지금 외인 주도로 완전 이 종목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여기서 기간이 갑자기 이 패대기를 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뭐 크게 하방으로 나올 일도 없고, 그다음에 애초에 개인 물량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매물대 저항이 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한 보시면은 한 4%, 3% 정도 맨날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거든요. 이 정도 추세로 가면은 일단 11,000원에서는 청산하는 이유가 12,000원, 13,000원까지 일단 끌고 가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한번 끌고 갈 수 있겠다. 12,000원, 13,000원까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블로그에 이제 4월 19일 날 이름 바뀌기 전에 분석해놨으니까 이거 보고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 이제 저번 주에 신만이에서 소개를 했고 이제 4월 26일 날 또 블로그에 종목 분석을 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제가 종목 분석을 하였고 이날이었고 이제 금요일 해서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월요일 휴장이었으니까 화요일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벌써 이제 그 다음날인 바로 어제 거의 종가에 사셨다면은 한 9, 7% 정도 상승률이 나왔고, 만약 시가에 사셨다면은 이제 거의 한 여기서 보면은 한 10%? 그래서 네, 한 뭐, 13% 네, 정도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제가 눈여겨보던 이 추세를 이 삼각수렴의 상단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이 눌림에서도 한번 더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원래는 손절 라인을 좀 약간 이 정도 라인까지 좀 길게 봤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종목의 손절 라인은 이 하단 추세선 이탈 시 손절로 잡고, 아니면은 여기서는
한 진입 비중의 한 30% 정도만 담고 이렇게 이 추세선 이탈하면은 이 장대 한봉의 중심가 선에서 더 담는다는 마인드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네, 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더 짧게 손절을 잡고 대응하셔도 되고, 안 되시면 저렇게 비중 적게 실어서 크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에 분석 내용 올려놨으니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블로그 만약에 링크가 없으면 어떻게 검색해서 들어가나요? 아, 그거 이제 어떻게 일단 네이버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이버로 네, 네이버. 들어가셔서 정확하게 뭐 이 트렌드 한글로도 안 되고 영어 이 친 다음에 트렌드 치셔서 들어가시면 여기 바로 위에 상단에 이 트렌드 공식 블로그가 있는데요. 네, 다 한글로 치시면 안 되고 앞에 알파벳 E 트렌드 치시면 딱 나오는데 네, 그러면 그럼 여기서 어디서 보는 거예요? 저 종목 탑픽인가요? 네, 종목 탑픽 들어가시면은 종목 네. 탑픽 들어가셔서 목록 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종목 분석 해놓은 게 이렇게 짜라락 있으니 여기서 이제 네네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3일 거 안 올라왔네? 네, 어제는 제가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그렇게 것 보시면 같고요. 된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5월 2일 날 쓴 종목이기도 한데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남선 알미늄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에서부터 보면은 일단 상당히 큰 추세가 나오고 이렇게 눌리고 있었어요. 근데 눌리고 있었는데 이날 보시면은 엄청난 거래량과 이제 등락률이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탕 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보통 이제 이렇게 추세가 나온 다음에 뭔가 보통 설거지라고 많이 표현하죠. 근데 설거지라고 표현하기에도 이 너무 추세가 너무 많이 내려온 다음에 나왔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이 앞전에 나왔던 어느 거래량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 이제 이 거래량은 이 앞전에 매물대들을 한번 흡수하기 위한 거래량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번 튀고 지금 이 나오는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추세가 시작됐고 이렇게 눌리는 과정이 이제 기간 조정과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간 조정을 보시면은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게 나왔어요. 이것도 거의 보시면 1대2 사이즈 정도 나오신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가격 조정도 이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혹시 여기 물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털렸거나 아니면 본점 심리만 가득한 사람들일 거다라는 판단하에 네네. 이제 이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주봉에서 판단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일봉에서 보면은 일봉에서 이제 진입 근거가 명확해지는데 여기서 이 4등분선을 그어보면은 여기가 맥점입니다. 여기서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이 상승 파동의 중심값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이 저점에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올린 어떤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금액이 시가총액이 한 3천억이니까 이제 못해도 일단 뭐 꽤 한 수백억 단위의 돈이 들어갔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 올린 평단가에서 1%만 이 손해가 나도 한 몇 억 정도의 손실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중심값을 지키려는 성질이 아주 강한데요. 특히 여기서 들어왔던 경우에는 한번 금액이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종목을 상승시키려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셨을 때 4분의 1 마디가 지점하고 중심값 지점에서 계속 박스권을 그려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만약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1차, 2차, 3차, 4차 지점이에요. 지금이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눌렸다가 눌릴 때 잡으면은 상승파 나올 때 최소 여기 아니면은 이제 좀 차트를 크게 보면은 이쪽 위로는 사실 매물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것도 진짜 크게 보면은 한 이쪽 라인까지는 한번 길게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보시면 저기 원래 기준에는 이탈을 했죠. 그 차트 좀만 크게 해주세요. 차트를 크게 하면 저 2022년 중반기 때 저 장대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들이 나왔을 때 원래 기준대로면 뭡니까? 저기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탈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관점을 갖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아마 다 손절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많이 안 타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한번 틀려서 손절이 나왔겠지만 지금은 더 맞을 확률이 높은 자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라인만 음. 돌파를 해주면은 얘는 상단이 꽤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 네네네. 있고, 그다음에 그 근거로도 보시면은 이게 아니라 이걸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이 웨인인데 웨인이 엄청나게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웨인이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다. 근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안 움직였는데 개인은 완전 다 팔고 외국인이 다 샀네요. 네, 제 생각엔 이걸 또 5월 현재가를 봐야 알겠지만 네네. 현재가 보면은 여기서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크로스가 나면서 주가 진짜 말 그대로 크게 안 움직였는데 여기서 개인들 다 손절하고 외인들 다 들어오는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인데요. 음. 크래프톤은 일단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은 일단 주봉에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이미 상승파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막내 같은 경우에는 과열권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살짝 눌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을 보시면은 일단 이 바닥에서 쌍바닥 찍고 아주 이쁘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 5일선이 22평을 돌파를 못 하다가 보시면은 돌파를 계속하지 못하다가 여기서 돌파를 계속 못하다가 지금 첫 돌파를 했습니다. 5위평이 22평을. 그러면은 5위평과 22평이 첫 골든 크로스가 났고, 그러면 이 지점은 지지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이 22평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리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 지훈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제 이런 22평 돌면서 5위평이 N자 패턴 찍고 가는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 한 62평 이쪽 라인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봉도 보시면은 지금 일단 하락 다이버전스 일단 둘째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살짝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 또 이 히든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어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그래서 뭐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막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손익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눌리면은 이제 이 중심값 라인쯤에서는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 크래프톤. 네. 18만 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모아가셔도 좋다. 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적 이 또 수급을 보시면은 여기도 개인이 이제 거의 다 털렸습니다. 이 상승 한번 파동 나올 때. 그래서 지금 외인과 기관이 같이 모아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올라갈 때 이 매물대에서의 저항들이 상당히 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소액으로 따라하시면 좋을 종목인데 이게 이 삼천리란 이제 임창정 네. 이제 하한가 맞으면서 이제 흔히 임창정 관련주로 불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8개 하한가 나온 것 중에서 이 종목만 이제 대주주가 자신의 물량을 팔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은 다 매도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주주가 생각하고 있는 뭔가 좋은 주식인가 라는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분봉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아까 이제 남선 알루미늄과 비슷한 논리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상승파의 중심값을 계속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삼각수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 삼각수렴 지금 돌파했는데 이제 돌파를 하고 사실 유의미한 뭐 엄청나게 크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충분히 모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이걸 이제 삼각수렴 이제 이탈 마디가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이 선을 4등분 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은 11만 7천 원 이제 이 최저점하고 이 4분의 3 마디가하고 겹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상승의 4분의 3 이자 이 매물대 라인 있잖아요. 이 고점 라인하고 이 삼각수렴 이탈했을 때 중심값이 겹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게 만약에
이 종목이 빠지더라도 이 마디가 안에서는 한번 계속 담아가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11만 7천 원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겠지만 이제 이 그 전까지는 한번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네. 목표가는 그래도 한 여기 이 개파락 라인인 한 17만 원까지는 아주 소액으로 따라하면은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제가 그냥 기준을 정해드리면 억 단위 이상 투자자이신 분들만 몇 주 정도로만 하세요. 아, 하고 맞습니다. 싶으시면. 맞습니다. 네, 한 주당 가격이 크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소액으로 한다고 해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하시는 분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삼천리를 들고 있었어. 그러면 지금 손절할 자리는 아닙니다. 왜? 악재가 해소가 된 거잖아요. 악재가 다 터져서 다 때려 맞아서 여기서 밑으로 10% 20%더 빠지는 거는 평단이 50만 원이신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절하실 자리는 절대 아니고요. 평단이 막 4, 50만 원 이러신 분들은 손절할 자리는 아니고 지금 이제 그냥 그런 분들은 올라올 때까지 그냥 기도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되고 지금 새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조금만 어쨌든 차트적인 관점에서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요렇다 이런 기준 근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지켜주셔야 되고 어쨌든 악재는 해소가 된 거죠. 악재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죠.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차트 관점에서는 저 정도에선 이렇게 모아가도 괜찮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거였으니 너무 큰 비중으로는 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네. 운용 금액이 크신 분들이 그냥 몇 주 정도로만 이렇게 공부 테스트용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또 네. 어린이날이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냥 자녀가 있으신 분들 네. 그냥 뭐 학용품 이런 네, 거 네. 사드릴 네. 수 있을 정도로만.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리고 SK 바이오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좀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보시면 네. 네, 어쨌든 뭐 방송은 토요일 날 나가니까 네. 네, 아무튼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팔아야 되죠. 정고점이니까 안 네, 팔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10만이 8회 승범님, 지훈님 그리고 이번에는 형준님까지 다 같이 갑니다. 저희 전산 휴무라서 다른 PD님들이 편집을 해줄 수 없어서 이제 같이 편집을 함께 모아서 10만이로 같이 형준님 같이 나갑니다. 같이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크니 준 조영준입니다. 네, 오늘은 혼자서 녹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항상 처음에는 국내 주식을 제가 조사했던 종목들이나 백테스팅을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그동안 조사했던 그 해외 주식들 중에서 좀 백테스팅할 종목 두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바로 로블록스와 우버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들의 급락이나 급등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고, 제가 좀 더 추가 코멘트도 드릴 겸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릴 종목은 제가 블로그에 글을 작성을 했고, 유튜브 여의도 10만위에서 언급을 드렸던 로블록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기업 소개를 드릴 때쯤에 해서는 이때가 4월 6일이거든요. 트레이딩뷰 차트를 통해서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4월 6일을 찾다 보면 수렴 상승 추세를 단기적으로 이어가면서 정거점까지 올라온 상태였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언급을 드렸다가 지금은 갭 하락으로 인해서 한 번에 62평선 지지 구간까지 왔다가 지금은 34달러 부근에 있습니다. 제가 이때 차트 분석을 했을 당시에도 일단 유의미하게 40달러까지 부근까지 분할 매수를 언급을 드렸어요. 이때도 60일 이평선을 언급을 드리면서 여기서 지지를 한번 해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60일 이평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때 사실
여기까지가 분할 매수로 언급을 드려서 여기서 손절을 빠르게 잡으시는 분들은 손절을 하셔도 됐을 것 같아요. 혹은 저는 여기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33달러까지 지켜보거나 좀 더 수렴 추세를 지켜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34달러로 33달러 부근을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여기 전저점이 보이죠? 그리고 과거 매물대 구간도 위치해 있으면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서 언급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이탈을 한다면 네, 아마 이 전저점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될 상황이 열어지기 때문에 지금 되게 중요한 위치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33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를 잡으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33달러 부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으면서 이후 추론 추세를 만들어 간다면 네, 긍정적으로 보아도 되겠지만 33달러까지는 33달러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다소 수렴이나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제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바로 우버라는 종목인데요. 네, 우버라는 종목은 제가 불과 지난주죠. 27일 날 뽑아드렸어요. 그래서 네, 이때거든요. 거의 정확하게 저점을 집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27일 날 언급을 드린 다음에 27일 하루 동안 네, 바닥을 다지고 28일 그리고 5월 1일, 5월 2일 동안으로 해서 네,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줘서 보시면 현재 25%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25%의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차트 분석을 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 사실 바닥을 조금 다질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갭상승으로 인해서 바로 그냥 과열권까지 올라와 버렸죠. 26달러까지 현재가로 진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26달러까지의 분할 매수를 언급을 드렸는데 목표가는 1차적으로 37달러를 언급을 드렸죠. 지금 거의 37달러에 근접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목표한 37달러까지를 안정적으로 혹은 네, 37달러까지 상승을 보여주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동도 상당히 이뻐지면서 보면 네,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죠. 네, 웰봉으로도 보이고요. 그래서 우버가 실적 개선을 언급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되게 좋게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서 앞으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코멘트를 해드리자면은 한 번쯤 지금 네, 한 번쯤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시 눌리는 과정에서 다시 잡아서 2차 목표가까지 바라보시면 네,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버는 로블록스와 달리 갭상승으로 인해서 제가 좋게 봤던 종목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해외 종목들을 선정하기도 하고 백테스팅도 하면서 함께 체크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버의 경우에 현재 구간이 주봉상 피보나치로 상당히 유의미한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이번 주에 추천을 드릴 해외 주식 리포트이고요. 제가 고른 종목은 네, 에어비앤비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기도 하죠. 하지만 현재 코로나가 조금 긍정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여행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네, 차트 분석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업은 에어비앤비 누구나 다 아시는 종목 기업이고요. 되게 글로벌하게 있어서 숙소를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고요. 호스트가 제공을 하고 그리고 고객이 이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에어비앤비 기업은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을 보시면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40% 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2년 순이익을 보시면 순이익적인 측면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했거든요. 이를 통해서 매우 긍정적인 재무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에 따라서 해외 증권사 의견 종합을 보시면 상향과 중립 의견이 대다수로 보여지는데요. 목표 주가는 모두 상향이 되는 모습이죠. 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과 관련된 해외 뉴스를 보시면 22년이라는 해가 에어비앤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죠. 숙박과 체험 예약이 31% 증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연간 수익도 상당 부분 증가했습니다. 네, 이런 수익이 증가를 했다는 것이고요. 순이익적인 면에서도 손실에 비해서 순이익적인 부분이 흑자 전환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에어비앤비는 여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네, 국경 간 예약이 49% 정도 증가한 반면에 도시 숙박은 22% 증가를 했고요. 이 둘 다 사실 유의미한 숫자이죠. 이러한 증가에 있어서 여행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를 보여주었다면 앞으로 여행이 좀 더 회복이 된다면 네, 에어비앤비의 결과도 더욱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차트 분석이고요. 월봉을 보시면 네, 219달러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죠.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캔들이 피보나치 0.236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동 막내를 보시면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를 보셔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모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캔들이 보시면 가바닥 그리고 진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막내는 저점을 높여왔어요. 둘째도 바닥을 만들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클래식 상승 다이버전스를 확인할 수 있기에 앞으로의 상승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봉이고요. 이평선이 수렴되고 있죠. 그리고 캔들도 함께 수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파동을 보시면 또 저점을 높여오고 있죠. 점점을 높여오고 있어요. 그래서 파동도 함께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이 이어지더라도 수렴점 부근에서는 결국 상방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13일 부근 네,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상당한 거래량이죠. 장대 양봉으로 과거에 강력한 매물대 구간인 피보나치 0.382선을 돌파를 해줬어요. 134달러 구간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윗채널 열어주면서 앞으로 에너지도 모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승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봉을 보시면 아까 주봉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있었죠. 그게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갭상승으로 한 번에 상승을 했죠. 그리고 144달러라는 전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외 캔들은 하락을 하면서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과정에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앞으로의 상승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을 보시면 62평선이 여기서 한번 네,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122평선과 242평선도 고개를 들려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상승 전환하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평선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캔들이 이를 돌파를 거의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좀 더 수렴이 이어지더라도 언젠가는 상방으로 돌파를 해서 상승 장악을 한다면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은 과열권에 들어간 이후에 침체권으로는 거의 들어가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유지를 하면서 캔들이 수렴과 함께 파동도 어느 정도 수렴 혹은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렴점 돌파 시점에 당연히 에너지를 상방으로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제가 진입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현재가부터 상승 추세선이 위치하고 있는 110달러 여기죠. 여기까지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5달러까지 전 저점이죠. 그리고 0.382선이 겹치는 105달러까지는 버티거나 혹은 비중을 강하게 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05달러를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수렴 추세를 만들어 가다가 수렴 추세를 무너뜨리면서 좀 더 큰 수렴 추세를 만들어 가는 과정 혹은 하락 혹은 기간 조정의 과정으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따라서 손절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해서 주봉 피보나치에서 말씀드렸죠. 134달러 운이 1차 목표가이고요. 2차적으로는 150달러가 피보나치 0.5선이 위치한 150달러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이고요.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한 배경은 순이익적인 개선이 확실히 보였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해서 상승 추세 전환이 현재 전환으로 가려는 그러한 중간 지점이라는 포인트입니다. 기본적 분석을 종합을 해보면 에어비앤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순이익에 있어서 부진했던 모습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주가도 역시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순이익이 크게 개선이 되었고 앞으로 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도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종합을 해보자면 월봉과 주봉 차트가 바닥 완전히 다졌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바닥과 가바닥 모두 확실하게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평선 수렴이 상당히 진행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배열로 변환이 되기 직전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방으로 수렴점에서 상방 돌파가 한번 이루어진다면 앞으로의 상승 추세를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